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이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권력 사유와 정권 방탄용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국민을 기만했다면서 반성과 성찰을 하라고 거꾸로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22일 국회 대검찰청 국감이 있는데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반격을 하고 나올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종군 전 대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일개 사기꾼의 그것도 수감 중인 범죄자의 이야기만을 믿고 이렇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부담이 되었던 모양이네요. 네. 오늘 페이스북에다 또 글을 잔뜩 올려갖고 어떻게 보면 국민 염장지르는 일을 하고 나섰는데 뭐 주요한 내용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사실 읽다 보면 이제 웃고 막 그 문투, 아까 글의 어떤 문투라든지 너무나 사실 그간의 추미애 장관의 태도와 연관이 돼서 그 행동이 그대로 그래도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쭉 보면 이건 뭐 좀 요약하면 이겁니다. 검찰은 반성을 했다. 그러니까 모여서 무슨 반성을 했냐면 이런 그 피의자를 수사할 때 피의자들에게 인권을 존중하고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 불러서 윽박 지르고 뭐 이런 어떤 관행을 안 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 뭐 언제 약속을 하고 그게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그다음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어떻게 했느냐? 4월 23일 그러니까 김봉현이 구속되고 4월 23일 이후에 김봉현을 3개월 사이에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을 캐묻고 회유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런 사실들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렸다. 그런데 윤석열은 어떻게 했냐면 야권 정치인을 대면 보고에 그치고 그 누구도 모르게 했다. 즉 대검 반부패 부장이 당시에 심재철이었거든요. 네. 심재철도 모르게 했다라는 거. 심재철이 알았다면 나한테도 들어왔을 건데 뭐 이런 저는 뭐 어쨌든 추정입니다만 뭐 그런 뉘앙스로.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욕하는데 사기꾼의 말만 듣는다고 욕하는데 지금부터는 야권과 그다음에 언론은 대검을 먼저 저격하라. 저는 이 표현에서 정말 경악을 금치면 저격을 하다니요. 그냥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좌표를 찍는 거 아닙니까? 정당하게 비판을 하라 이런 말도 아니고 저격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윤석열 검찰총장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지 말고 국민한테 사과부터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참 기가 막혀. 법무장관이 더군다나 검찰총장한테 해야 할 이야기입니까? 지금 김봉현의 인권만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봉현은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1조 6천억에 거기에 피해자가 4천 명이 넘는 정말 피눈물 나는 돈을 사기를 쳐가지고 다 탕진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피해자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입니까? 아니 석 달이든 넉 달이든 간에 66회 정도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거죠. 제대로 풀면은 왜 그렇게 많이 오라고 하겠습니까? 감추고 그렇죠. 거짓말을 하니까 계속 불러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야 될 말씀이 참 드려야 될 말씀이 많은데 첫 번째는 어쨌든 법무부 장관의 이런 천박한 표현들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천박하고요. 두 번째는 팩트도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팩트 체크 다 하나씩 전부 다른 게 일단 이 보고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했다?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게 4월 달입니다. 5월 달이 5월에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송상현 당시 남부지검장이 5월에 보고를 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검찰총장이 이렇게 했다. 철저하게 수사하라! 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지금 남부지검장이 얘기하잖아요. 자, 보시자고요.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이 완전히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2월 인사, 7월 인사, 8월 인사. 고위 간부 다 바꿨죠. 그 다음에 중간 간부 바꿨죠. 일선 검사들까지, 그 다음에 수사관까지 다 바꿔버리잖아요. 이렇게 계속 바꿔버리는 속에서 결론은 뭐냐면 다 윤석열과 함께 수사를 해왔던 검사들 전부 다 내쳤잖아요. 그 다음부터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기사화됩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윤석열 자체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중앙지검장은 대면 보고를 지금 안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야권 정치인들을 수사하지 마라, 덮어둬라 이런 거를 할 사람도 아니거니와 그런 거를 만약 했다고 한다면 그 즉시 다 알려집니다. 알려지지 않는다고요? 검찰 내에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라는 게 정보통들인데 어떻게 검찰총장한테 보고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몰래 보고를 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엊그저께 법사위 국감에 나온 지금 현 남부지검장 박순철인가요? 그 사람이 바로 추미애 라인 아닙니까? 그렇죠. 의정부 지검장 하다가 거기서 윤석열 장모 기소해온 그 공으로 남부지검장으로 영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검찰총장을 다 고립무원으로 만들어 놓는 상황 속에서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는 수사하지 마라라는 거를 얘기했다고요? 그게 가능한 상황도 아니고요. 현 남부지검장도 8월에 8월에 다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거기서 철저히 수사하라는 건 얘기했고 특히 뭐 윤곽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 고검장이죠. 대구 고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더 엄중히 하라고 그렇게 지시했다는데 그 무슨 얘기를 더 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요, 윤곽근 고검장이 무슨 이 윤석열 총장 라인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윤곽근 고검장은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뭐 서로 가깝지도 않거니와 전혀.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할 때 다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 대표적인.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이고요. 그거는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는 정반대쪽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술접대를 지금 주도했다는 변호사 있잖아요. 이모 변호사. 그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수사팀장 아닙니까? 예, 수사팀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정부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미 눈밖에 났던 사람이고요. 그랬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무슨 이 정부를 하기 위해서 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윤석열 라인이 됐다. 이것도 소설이고 본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윤석열 눈밖에 난 사람이다. 그래서 나온 사람이다. 그걸 내가 어떻게 그 윤석열을 도와주려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제는 다 팩트가 틀린데 이거를 그냥 얘기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그 말했던 거를 번역하면 이거예요. 왜 여권 정치인을 수사해? 이거 덮었어야지. 거의 그 수준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수사지권 발동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지 마라. 그거고 또 하나는 무슨 수를 쓰든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겠다. 그 생각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검찰총장을 저격하라고 법무부 장관이 언론과 국민들한테 요구를 합니까? 대깨문한테도 친문한테도 보내는 메시지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 딱 맞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윤석열한테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데 윤석열한테 어떤 뜻이냐면 당신 내일 국감장에서 끽소리도 하지 마. 이 소리가 아니냐. 저는 그때 왜 수사지휘권에 엉뚱맞게 뜬금없이 난데없이 가족 네 건을 지금 낑겨서 라임과 같이 해서 수사지휘권 박탈을 한 거 딱 보고 무슨 뜻이냐 딱 생각이 드는 게 국감장 나와서 아무 말도 하지 마. 끽소리 하지 말고 엎드려 있어. 엎드려 그런 있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윤석열이를 바보 천치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야권에 어떻게 보면은 보수 쪽에 대권 후보로 뜨니까 그렇죠. 지금 시중에는 윤석열 장모라든가
김건희 씨 그에 관련되는 그런 여러 그 문자랄까 그런 것들이 그냥 엄청나게 나돌고 있으니까 벌써부터 공작이 들어갔다고 봐야 하는데 유튜브만 하더라도 1개월 전부터 아주 예. 진보 좌파 유튜브들이 전부 다 윤석열 장모가 어떻고 뭐 부인이 어떻고 그러니까 벌써 엄청나게 윤석열 죽이기에 들어간 거예요. 아예 대권 후보로서 싹을 잘라버리겠다. 네. 그리고 현직에 있을 때는 완전히 안 나가면은 바보 만들어가지고 바보 윤석열 허수아비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바보로 만들어서 아예 대권 내 생각도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문제는 22일이죠.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작심 발언을 좀 할 건지 아니면은 좀 요즘 윤석열 총장의 행태에 대해서 많이 힘들을 실어주고 있는데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은데 국감에서까지도 또 아무 말 못하고 한다면은 정말 윤석열 총장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의미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못했죠.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 박탈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그래도 8일 동안 고민했지 않습니까? 채널의 이동재 기자 그 건과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 박탈됐을 때 이번엔 5분 만에 나왔습니다. 그 국감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셔야 되는 게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과연 야당 의원들이 아마 멍석을 깔아줄 거예요. 추미애 장관의 이 독단과 관련돼서 검찰총장의 그 의미가 뭐냐, 뜻이 뭐냐, 뭐 이렇게 해서 멍석을 깔아줬을 때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지난번처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에 버금가는 자기의 소신 있는 그런 말을 하느냐. 저는 사실 말을 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여당 법사위 위원들, 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아마도 그 장모, 부인 그리고 윤대진 옛날 그 법무부 감찰국장 소윤까지 탁탁 털면서 아마 하루 종일 공격을 할 겁니다. 뭐 윤석열이 어떻게 답변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의원들 하나하나가 작년에 청문회 때, 검찰총장 청문회 때 이 의혹들에 대해서 방어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박주민 같은 경우 아니 7년 전 윤석열 총장 후보의 통화가 7년 전에 한 건데 그걸 어떻게 기억해? 뭐 이런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그 이 방어에 나섰던 사람들이 늘 나오는 김종민인가? 그 사람 있잖아요. 김종민, 백혜련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당시에 그 철저하게 방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입으로 두말하는 걸 완전히 입장 바꿔서 자신이 방어했던 걸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일 텐데 그런 이중인격의 모습들을 아마 관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감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소신 있는 발언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구상을 있는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 또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윤석열도 살고 검찰도 사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지금 김봉현의 입에 지금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지금 좌우할 정도로 중해졌는데 오늘 또 여러 언론 보도를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네. 지난 3월에 도피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검거된 것은 4월인가 되니까 4월 23일인가 검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인들한테 강기정 청와대 고위 인사 등 6명을 그동안 로비를 해왔는데 그 명단을 쓱 흘려라. 그러니까 자기 구명을 하도록 메시지를 보내라 뭐 그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와 있어요. 네, 일단 김봉현의 편지가 신빙성이 있다면 김봉현의 문자도 신빙성을 똑같이 부여해야 된다. 편지는 공작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문자는 자기 지인들한테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까운 사람, 그 사람한테 거짓말할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좀 뻥튀기는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언, 법정 증언은 자신의 그러니까 위증죄를 염두에 둔 발언이니까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 법정 증언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편지를 믿겠습니까? 편지는 사실 뭐 이게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뭐 아무런 법적 체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자들이 만약에 정말 이 문자가 있다면, 아니, 추미애 장관, 이것부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자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나는 민정 라인 정무수석 라인이야. 또 청와대 민정과 금감원은 다 내 사람이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돈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돈을 안 아껴.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아끼지 않고 걔네들한테 전부 다 돈을 살포를 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라임을 내가 인수할 거야. 그런데 자문단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이미 자문단 명단을 알고 있어. 하고 그 자문단 명단까지 넘겨요. 그리고 그 명단의 한쪽은 돈을 댈 사람이고 한쪽은 그러니까 여당 그다음에 청와대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를 덮어줄 수 있는 권력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사실상 이런 어떤 문자는 공작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계속 풀려나지 못할 경우는 이걸 풀어. 그렇죠. 이렇게 압박을 해야 돼. 그리고 6명을 보면은 거기에 강기정 들어있죠. 이상호는 이미 구속이 됐고 예, 예. 기동민 의원도 조사를 받았어요. 본인은 양복만 받았다는데 예. 그건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김갑수 부대변인이라는 사람도 이미 지금 소환 조사의 대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부산 친문 현역이라는데 지금 김영춘 그분도 이제 지금은 그 당시는 네, 현역 의원. 현역 의원 아니었습니까? 예. 해수부 장관까지 지내고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아주 친문의 중진이죠. 네. 그 사람도 지금 소환 조사 대상이라면 그럼 다 맞고 지금 안 나온 것이 BH 청와대 고위인 사람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 청와대 고위인사가 나오면은 이 정권이 끝장이 난다. 그 명단이 나오면은 예. 그래서 수사지권을 급히 발동을 했다. 왜 윤석열 총장도 정보가 있으니까 그 수사팀에 대해서 아주 철저 수사 지시하고 증언도 하고 막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추정을 해보면 정무, 민정 다 내 사람이야 했을 때 정무는 강기정 이미 언급이 됐으니까 통과. 그럼 민정이거든요. 민정은 2번 언급이 돼요. 문자에서. 민정에서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이 수석이면 이쪽도 수석일 거 아닙니까? 아니 민정수석, 정무수석 라인을 타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정무수석은 강기정이 스스로 언급을 했으니까. 그럼 민정도 비서관급의 고위인사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비서관 수석이죠. 행정관들은 다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럼 민정도 수석일 텐데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추미애는 이런 것은 수사를 안 하고 이런 말은 믿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공격하고 뭐 야당 정치인 얘기가 나오니까 수사지권 발동해서 거기다가 지금 모든 수사력을 쏟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흥분 안 하려고 해도 이 그래요. 추미애 장관이라는 사람의 말에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물타기예요. 네, 지금 물타기하고 있어요. 여권 정치인들은 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여기다 대고 말하는 게 여권 정치인만 탁탁 털었다. 야권이 있는데 야권 덮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정치적 물타기를 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법을 그러니까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자신의 어떤 잣대대로 법을 저렇게 더럽힙니까? 이거는 흥분하지 말아야죠. 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의 망동이랄까요? 폭거. 이것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하기에는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참을 수가 없는 분노를 느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다시 검찰총장을 저격하라. 이런 글을 장관이라는 사람이 올렸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